그거 아세요? 2025년 1년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10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뭐 5명 중에 1명은 갔다는 소린데, 예전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유명 여행지들 위주로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이름조차 생소한,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소도시까지 한국인들이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상하리만치 한국인만 안 가는 도시가 있어요. 아니, 뭐 한국에서 찾아가기 어렵냐? 그것도 아니고 직항도 있고 심지어 청주공항에서도 있거든요. 4월 기준으로 싼 날에는 항공권이 5만원대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일본도 나라 전체가 여행지는 아니니까 여행자들이 아예 찾지 않는 그런 도시는 분명히 있죠. 근데 서양인들은 많이 찾는데 한국인만 유독 찾지 않는 바로 이곳 히로시마를 오늘 둘러보려고 합니다. 히로시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좀 무거운 역사적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여행지 후보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히로시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시의 전체 인구는 110만 명 정도인데 2024년 1년 동안만 인구의 2배가 넘는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했고, 정말 특이하게도 이 중 대부분이 서양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저는 히로시마를 3차례 정도 방문했었어요. 갈 때마다 정말 좋은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꼼꼼히 둘러보기보다는 짧은 일정으로 주로 방문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히로시마를 둘러보면서 한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여행지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버스 센터를 시작으로 히로시마 시내를 쭉 둘러보고 내일은 근교까지 나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섬이 이 히로시마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히로시마의 역사, 원폭이 떨어졌다,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현장에서 직접 알아보고, 또 히로시마의 명물 음식도 먹고, 그렇게 1박 2일 알차게 히로시마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 있는 히로시마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면 딱 내리는 히로시마 버스 센터고요. 뭐 버스 터미널 같은 거죠. 근데 여기가 히로시마의 중심에 딱 있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면 번화가, 이쪽으로 가면 원폭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히로시마 성도 있고, 여기 히로시마 버스 센터를 시작으로 히로시마 여행 함께 가보시죠. 아, 맞아, 여긴 트램이 다니더라고요. 트램이 완전 옛날식 그대로. 아, 운치 있어.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었던 것 같은데 촉촉하게 젖어있고, 운치 있는 트램도 다니고 시작이 좋구만. 뭔가 제 기억에 있던 것보다 번화가가 훨씬 크네요. 전 되게 히로시마가 작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생각보다 커. 인구가 몇 명이죠? 물론 오사카 이런 데 비하면 작긴 한데 전 이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오사카나 이런 데 가면 하루 종일 돌아봐도 다 못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루 딱 열심히 돌아보면 여기 시내 구역은 알차게 딱 다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정복감?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 전체 수가 4천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인이 한 960만 명이니까 20%가 넘는 건데, 근데 그러면 확률상 여기 히로시마에도 한국인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 앞에 서양인 분들, 저런 분들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인 너무 많아지면 여기가 한국이요 일본이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후쿠오카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와야 돼요. 항공권도 싸고 가깝고 규모도 딱 괜찮고. 지금 11시 55분인데 제가 아침 점심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사실 아침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으려고 일부러 참았어. 히로시마에 명물 음식이 있거든요. 오사카식이 있고 히로시마식이 있어요. 히로시마식은 안에 면이 들어갑니다. 한국에선 거의 만나기 어렵고 한국에는 대부분 오사카식인데 이게 참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히로시마 오면 이거는 거의 다 먹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면 주변에 무조건 있어요. 뭐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 집 열었다고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데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코노미야끼 하면 오사카를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히로시마식은 아예 다른 음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본에서도 히로시마가 아니면 찾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우리가 잘 아는 오사카식 오코노미야끼가 빈대떡 같은 느낌이라면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끼는 볶음국수에 가깝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면이 들어가면 히로시마식 아니면 오사카식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차이는 히로시마식은 재료를 섞지 않고 층층이 쌓습니다. 뭐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말이죠. 그래서 먹을 때는 이 주걱으로 쿡 찔러서 피자를 자르듯이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맨 위에는 계란이 올라가고 그 사이에 면, 양배추, 고기, 해산물, 숙주가 켜켜이 쌓이고, 또 맨 아래에 얇고 쫀득한 반죽이 그을려서 철판에 거의 붙어서 깔려 있어요. 이것까지 한 번에 잘라서 팍 떠서 겁나 맛있겠다.
한 입에 넣어야지. 이 맛이지. 그리고 이 소스가 명물이거든요. 이 소스가 압권입니다. 히로시마에만 오코노미야키 집이 2,000개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수많은 가게들이 대부분 이 오타후쿠 소스를 쓴다는 겁니다. 그냥 마트 가면 흔하게 파는 공산품 소스를 말이죠. 아니 보통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이라도 집집마다 소스 비법이 있고 우리 집만의 레시피 이런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는 특이하게 대부분의 가게가 이 오타후쿠 소스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 소스는 전후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키 문화가 퍼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이미 발라서 나오지만 먹다가 조금 싱겁다 싶거나 더 자극적인 맛이 필요할 때 이렇게 위에 한번 쭉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 돈가스 소스인데 조금 더 달달하고 조금 더 새콤하고 이렇게 안 남았는데 묘해요. 이게 전 같으면서도 볶음국수 같으면서도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그런지 약간 타코 같기도 하고. 이게 딱 처음 먹으면 이게 뭐지 싶은 맛이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 생각나. 이게 면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묘하게 매력있어. 네, 배도 채웠고 여기 히로시마 번화가 걸어서 본격적으로 좀 둘러보시죠. 오, 여기는 코카콜라가 파란색이야. 예쁘다. 네, 이제 여기 안쪽이 번화가인데 지도 보니까 걸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1시간 정도 잡고 둘러보면 되겠더라고요. 한식당도 있네. 비빔밥 1,100엔, 뭐 찌개, 순두부인가 김치인가 1,100엔, 잡채 1,100엔. 아, 또 여기 히로시마에 그 제1교포 분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꽃집도 있고. 여기는 부침개 공화국이래. 안에 부침개 그 오코노미야키 가게들이 모여 있나봐요. 이 거리 이름이 히로시마 오코노미무라이네요. 아, 진짜 일본 미용실은 참 비싸. 커트가 거의 4만원부터. 저도 지금 머리 자를 때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한번 잘라볼까 했는데 너무 비싸. 저긴 그래 좀 싼 편이고 보통 한 5만원. 일본 사람들 진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요새 물가가 비슷해졌잖아요. 받는 급여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 급여 이런 게. 일본이 조금 더 낫나 그런데 근데 버는 돈은 비슷한데 교통비 훨씬 비싸고 미용실 비싸고 주거비도 비싸면 더 비싸지 더 싸진 않을 거고. 야, 어떻게 사는 거지? 아, 여기도 백화점이 또 있네. 파르코. 아까 거긴 소고였고. 오호. 명품 매장도 있어. 이솝도 있고. 저기 좀 옷가게 이런 거 모여 있는 거리 같고. 다시 천장이 있는 상점가로 들어갑니다. 아케이드라고 하나요? 이 천장이 있는 상점가는 뭐 일본 어딜 가도 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진짜 특별한데 여기 히로시마에만 있는 정말 특별한 데가 저기 건너에 있거든요. 걸어서 한 5분?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 건물 겉으로 보기에는 재건축을 준비하다가 공사가 멈춘 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이곳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천 도에 달하는 열과 강력한 충격파가 히로시마 전체를 덮쳤고 히로시마 중심부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는 대략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폭발 직후 그 자리에서 약 7만 명이 즉사했고 그해 말까지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 속에는 많은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군수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조선인이 약 7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2만 명 정도가 원폭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직후 살아남은 조선인들도 이후 수십 년 동안 백혈병과 각종 암 같은 방사선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거의 8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피폭 후유증을 겪는 생존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기억이 남은 건물을 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건물을 원폭돔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 히로시마는 도시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고 많은 시민들은 이런 끔찍한 기억이 남은 건물을 그냥 철거해버리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폐허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 붕괴 위험도 계속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이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1966년 히로시마 시의회는 이 건물을 영구 보존하기로 공식 결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곳을 전쟁과 핵무기의 참상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한쪽에는 원폭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위한 추모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추모비는 1970년 제1조선인 단체와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세웠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강제동원과 노동으로 끌려와 살던 조선인이 많았고,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추모비가 평화공원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일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인 희생자 문제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고, 추모비도 공원 밖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오랜 노력 끝에 1999년 추모비는 지금의 위치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멈춥니다. 또 이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이 주변에는 지금도 물병이나 물그릇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를 입으면 심한 화상과 방사선에 피폭되게 되고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치료도 물도 구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곳에 물을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참, 여행을 하다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즐거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여행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도 직접 마주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이게 히로시마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잘 발달한 도시가 있지만 바로 옆에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원폭 돔도 있고, 뭐 이런 비극의 피해자들에게 한번 이입을 해보는 순간이 참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원폭돔이 사라지지 않는 한 히로시마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뭔가 도시의 분위기를 꾹 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히로시마 여행을 계속 이어가야죠. 히로시마가 숙박비가 싸요. 오늘 갈 호텔이 6만원대인데 정말 좋거든요. 제가 일본 수십 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갔던 이 가격대 호텔 중에 제일 좋았어요. 보통 일본 호텔의 단점이 좁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넓고 공간도 잘 분리돼 있고, 근데 가격이 6만원대. 거기까지는 트램 타고 가보시죠. 강인데 무슨 파도가 치냐? 배가 지나갔나? 야자수가 위가 더 뚱뚱해. 이 동네 야자수 특징인가? 트램은 저긴가? 여기 저기서 타면 되네. 저쪽에 아까 그 버스 터미널 있고 중심가라서 저쪽으로 가는 거 아무거나 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타지? 이게 외국어면 은근 헷갈리는 게, 이게 버스 같은 거 탈 때 뒷문으로 탈지 앞문으로 탈지랑 선불인지 후불인지 뭘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타면 되는지 두 개인데 저기서 타야 되나보다. 여기 서 있으면 계속 트램이 주기적으로 오나봐요. 지금 위치가 여기고 홍카와초, 그리고 이쪽이 중심가인데 하나 둘 셋 핫초보리, 여기가 아까 오코노미야키 먹고 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분 오셨어. 저분 보고 따라 타야지. 뒤로 타야 되나 앞으로 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저분이 타는 대로. 이게 좀 요즘 만든 거 신형이고, 구형 들어온다. 아싸. 뒤로 타는 거네. 요금은 240엔. The next stop is Genbok. 미리 꺼내놔야겠어. 내릴 땐 앞문으로. 재밌네. 여기 분들에겐 일상이겠지만. 저기 호텔 비스타. 근데 아직 2시밖에 안 됐거든요. 체크인은 3시인데 다른 나라면 2시쯤 넘어서 가면 좀 해주는 데가 있는데, 일본은 또 칼 같단 말이죠. 특히 이런 비즈니스 호텔은 뭐 특급 호텔 이런데 휴양지 있는 호텔이면 좀 해주는데, 3시까지 여기서 15분만 걸어가면 히로시마 성이 있네. 여행 왔으면 열심히 다녀야죠. 3시까지 여기 히로시마 성이나 둘러보시죠. 오, 이런 게 있어.
베이스볼 갤러리. 이 히로시마 팀이거든요. 이 카프가 일본이 야구에 환장하잖아요. 지역마다 특색이 강한데 여기는 카프라는 팀이 카프 베이스볼 갤러리. 1층은 이런 기념품 파는 데 같고 2층 갤러리네. 이런 야구팀의 역사 이런 거 있는 데구나. 되게 오래됐다. 1950년부터 만들어졌나 보다. 이게 50년도 유니폼. 뭐 크게 막 오래됐다는 느낌이 없네. 50에서 52년 52, 53. 오, 이 글자 예쁘다. 약간 셰프들이 입는 옷 같아. 쭉쭉쭉 올라가서. 야, 근데 변화가 크게 없다. 50년대부터 거의 30년이 흘렀는데도 뭔가 소재나 큰 디자인은 동일하고 이 그래픽만 좀 바뀌는. 그리고 현재가 이거네요. 2023년부터. 이게 2023년이고 1950년인데 이때 잘 만들어둔 걸 계속 계승하는 느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히로시마 성은 이쪽으로. 아, 여기 히로시마 성 쪽이 뭐가 많이 모여있네. 저 건물은 시민병원이라고 하고 여긴 히로시마 현청,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도청 같은 거죠. 그리고 저기 너머에 히로시마 미술관도 있고 종합체육관도 있고. 네, 이쪽으로 가면 히로시마 성. 아, 다리가 운치 있네. 나무로 이렇게. 오, 물고기도 있어. 오, 엄청 큰데? 여긴 다른 성이랑 좀 다르다. 보통 이 성벽이 그냥 성벽인데 여기는 성벽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입장료도 공짜고. 신발 벗어야 되네. 제가 성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 역사를 모르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여기 좀 신기하다. 계속 이어지네. 아까 들어온 데가 이쪽이고 이런 공간이 왜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성 안쪽은 이렇게 생겼네요. 성 입장료는 370엔.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일본 성을 꽤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성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맥락에 지어졌는지 뭐 그런 역사 설명이 있고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돌아다녀 보니까 히로시마가 짧은 여행에 딱 좋은 도시 같아요.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 가면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 짧은 한정된 시간 안에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분명히 못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 히로시마 시내는 뭐 한 3, 4시간? 시내 중심과 여기 성, 그리고 원폭돔 이렇게 다 둘러볼 수 있고 규모도 딱 좋고 또 무엇보다 한국에서 직항도 있고 뭐 청주에서 올 수도 있고 인천에서 올 수도 있고 항공편도 싸고 셋이 딱 맞춰서 왔다.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호텔. 제가 경험해본 곳들 중에서는 가성비 호텔로 가보시죠. 615호. 왜 담배 냄새가 나지? 나 분명히 금연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담배 냄새가 심한데? I think I booked a non-smoking room, but I think this is smoking room, right? Our hotel all no smoking. Ah, but I can feel smoking. Sixth floor is there are smoking room on next elevator. Ah, I see. Yes, but So- room is on no smoking. Ah, I see. So can you change the room for me? The other floor? 흡연 방은 아닌데 여기 6층에 흡연실이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새어 들어오는 거구나. 7층으로 바꿨고 703호. 아, 여기 담배 냄새 안 난다. 일단 뷰가 네, 옆 건물 뷰. 아, 도로도 살짝 보인다. 트램 지나가는 것도 보이겠네요. 그리고 방이 여기가 좋았던 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샤워하는 데가 이렇게 따로 있고 욕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변기만도 따로 있고. 근데 일본의 일반 비즈니스 호텔 뭐
아파 호텔, 토요코인 이런 데 가면 붙어 있거든요. 네, 분리돼 있어서 좋고 뭐 방은 뭐 그냥 딱 비즈니스 호텔 사이즈. 네. 근데 확실히 좀 기억이 조금 미화된 것 같긴 하다. 이 가격대 최고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당시에 너무 피곤한 날에 왔어서 그런지 되게 아늑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뭐 6만 원대 이게 날마다 가격이 다르긴 한데 오늘은 6만 원대더라고요. 6만 원대 이 정도면 뭐 좋지 뭐. 아 고민되네. 히로시마가 오코노미야끼보다 더 맛있는 게 있거든요. 생굴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좀 비싸요. 그게 한 조각에 10,000원이 넘어요. 한 접시가 아니고 생굴 한 조각에. 아 제가 예전에 먹었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좀 비싼 데를 예약을 해둬가지고 그거를 또 먹으면 내일 가는 데도 비싼데 오늘 굴까지 먹으면 너무 사치 같고. 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히로시마가 시내는 크지 않지만 근교에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섬 쪽. 이 지도를 보면 히로시마 앞바다가 다도해거든요. 우리나라의 남해처럼. 정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여기 세토 나이카이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섬이 3,000개 정도 있는 그런 국립공원도 있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섬들의 선택지가 정말 많은데 딱 꽂히는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쿠노시마라는 곳인데 섬을 토끼들이 점령했어요. 배 타고 딱 내리면 토끼들이 막 마중을 나오고 아니 뭐 고양이들이 많이 사는 이런 섬은 들어봤는데 토끼섬은 처음 들어봤고 확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쿠노시마 섬에 또 무시무시한 역사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건물들도 남아있고.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좀 좋은 호텔을 예약했어요. 이 호텔을 가기 위해서 어제 굴도 참았어. 네, 아무튼 오늘은 히로시마 근교 여행 해보시죠. 타케하라시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 한번 갔다 갑시다. 네, 여기가 타케하라 마치나미 보존지구라는 곳인데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보존된 거리인데 보통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보존된 거리, 뭐 교토, 얼마 전에 갔다 온 나리타산, 오모테산도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와 여기 입구부터 예쁘네. 오호 나무 좀 봐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고 이렇게 좀 둘러보려고요. 저 안쪽이 메인 거리 같은데 와 여기서부터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가 메인 거리인데 오, 야 고즈넉하니 좋다. 사람도 진짜 거의 없네. 여기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도 다 사용 중인 건물이니? 여기도 거주를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데는 관공서 느낌인데? 그런 데 다 차가 대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도 거주하는 집들이고 저 건물만 또 양식이 좀 다르네. 이 건물이 박물관 같은 데인가 보다. 거리도 예쁜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어제는 좀 계속 꾸리꾸리했는데 오늘은 아주 쨍쨍스. 옆골목은 여기도 다 사는 집들이고 귀엽네. 후식 보러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술 만드는 데라는 건데.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안에서 직접 지금도 만드네요. 저기 일본 사케가 가격대가 참 좋아. 뭐 리미티드 시리즈인데도 720개 한 병에 1,540원. 이런 것도. 저 위에 저긴 절인가? 저기
저기 올라가면 동네가 쫙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앞에 뭐 표시가 없긴 한데 게시판도 있고 한 거 보니까 들어가도 되나봐요. 오, 동네 다 보인다. 이야, 좋은데? 와, 여기 바다 예쁘다. 토끼섬 들어가는 배 타는 곳은 여기. 저 섬들 중에 하나 같은데, 오, 여기 물이 되게 맑다. 오, 저쪽 섬 어디? 티켓을 자판기로 파네? 왕복 720엔. 토끼 먹이 200엔. 뭐야, 여기는 100엔 적혀 있는데. 저기서 200엔 샀는데 여기서 살 거야. 내용도 똑같은 거 같은데 표정만 다르고. 저 배네요. 저 배 타고 토끼섬으로 들어갑니다. 별로 멀진 않고 저 바로 앞에 한 15분 정도? 이 섬이네요. 車両電気へ移動してお待ちください。お待ちください。 와, 여기가 토끼섬. 여기 사람들 다 토끼 보러 온 거야. 진짜 토끼 있다. 귀여워. 사람한테 막 오네? 밥 달라고? 안녕. 섰어? 만지는 거 싫어? 되게 고상하게 먹네 애가?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고 조절해가면서 한두 번 받아먹은 솜씨가 아니야. 전 이 정도 있으면 애들이 막 달려들 줄 알았는데 당근도 가져오고 샐러리도 가져오고 맛있는 걸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얘네가 별로 끌리지 않는 것 같아. 야, 이거 더 입해라. 또 뭐 맛있는 거 먹네? 자, 이거 먹어. 토끼가 사람을 물진 않아. 여기 못 넘어.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넘어오지? 배달까지 해줘야 돼? 자, 좀 드세요. 그래도 잘 때는 발 뻗고 자는구나. 야, 실컷 먹고 이제 배불러가지고. 뭐야, 너 왜 와? 왜 와? 뭐야? 왜 왔어? 없어. 가서 양배추 먹어. 아, 여기 있네. 이 섬이 토끼만 있었으면 굳이 찾아오진 않았을 건데 여기가 사실 독가스를 만들던 섬이었대요. 지금 이 섬에는 수백 마리의 토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1929년 일본군은 이 섬에 비밀 독가스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화학 무기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섬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섬의 이름은 오쿠노시마, 둘레 약 4km 정도의 작은 섬입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이었고 섬 특성상 비밀 유지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섬은 일반 지도에서 아예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약 16년 동안 화학 무기가 생산됩니다. 무기 공장에서는 군인과 민간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했다고 합니다. 독가스에 매일 노출되면서 피부 화상과 폐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섬의 역사는 1945년 종전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군은 이 섬의 독가스 시설을 처리하고 남아있던 화학 무기들을 폐기합니다. 독가스 공장은 대부분 철거되고 섬은 다시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섬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섬에 있는 토끼들은 전쟁 당시 실험용 토끼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학생들이 풀어놓은 몇 마리의 토끼가 번식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토끼들은 빠르게 늘어갔고 지금은 수백 마리가 이 섬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토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걷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사실은 끔찍한 과거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섬 한 바퀴 다 돌았네요.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돌면 한 2시간? 뭐 역사도 알고 무엇보다 토끼들이 너무 귀여워. 저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순수한 행복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30분 정도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배 하나를 건너뛰고 1시간 반 넘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호텔로 갑시다. 오늘 갈 호텔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갑니다. 제가 여행하기 전에는 디자이너로 일했었거든요. 뭐 브랜드 디자인, 뭐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 근처에 오노미치 유투라고 되게 멋있는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킥보드 타고 일본 종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를 딱 지나간 거예요.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킥보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화면상으로만 보던 그 사진으로만 보던 그 호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여기서 너무 자보고 싶다. 마침 또 그날 방도 있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당시에 1박에 한 2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킥보드 타고 여행할 때는 하루에 숙박비를 한 2만 원, 3만 원? 완전 최저가 숙소만 찾아다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숙소를 갈 여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 가고 싶지만 참았거든요. 오늘 드디어 5, 6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호텔을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이에도 가격이 내렸어. 이제 한 1박에 한 15만 원? 참 킥보드 타고 다닐 때만 해도 비싸서 못 갔는데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큰 무리 없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호텔이 되게 특이해요. 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그 항구 창고를 개조해서 뭐 문화공간, 뭐 샵, 호텔 이런 거를 겸하는 곳인데 너무 기대돼. 네, 저의 작은 꿈을 이루러 오노미치 유투로 가보시죠.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이런 창고들 이 중에 하나가 호텔이에요. 예전 그대로구만. 여기입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루트가 쭉 있네. 이렇게. 식료품도 파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항구로 딱 좋네. 바로 이렇게 바다로 다 이어지고. 이쪽까지가 카페, 식당, 샵이고 저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가 호텔. 지금 여기까지만 딱 구경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왔을 땐. 드디어 이 구역을 지나서 호텔로 들어가 보네요. 와, 드디어 여기서 자보네. 사실 방은 별로 뭐 기대도 안 했고 이 자전거로 이렇게 하는 컨셉과 이 폐창고를 재활용한 저런 방식이 흥미로운 거지. 뭐 이런 디자인이나
방은 침대 있고, 네, 특이하게 또 여기 자전거 걸 수 있게 방 안에 들고 들어와서, 네. 그리고 뭐 화장실 겸 욕실. 왜 저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중에 뭐 이건 사 먹어야지, 아니면 이건 사 입어야지, 뭐 이 차를 사야지. 근데 저는 그게 좀 호텔인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하면서 좋은 호텔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다 가볼 순 없는 거고, 또 어느 도시나 싼 호텔이 있으면 비싼 호텔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급이 정말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 비싼 호텔 중에 가고 싶은 데를 하나씩 다 가봐야겠다, 이런 작은 꿈. 그 중에 하나 이렇네요. 7, 8년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오노미치유2. 네, 아무튼 전 여기서 오늘 하루 잘 쉬고 계속 여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